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곽도기입니다. 네. 이름을 도기로 바꾸려고 나중에 개명을 하시죠. 개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말씀드릴까요?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죠. 오늘 근데 환율은 약세였어요. 중국 위안화도 약세고 같이 약세로 다시 접어들었는데 외국인들이 떨어지지 않네요. 네. 오늘 코스피는 0.7%나 올랐습니다. 네. 장중에는 종가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찍나 싶었거든요. 그렇죠. 아침까지만 네. 해도. 네. 근데 3,24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 49포인트가 5월 10일 날 그때가 고점이었거든요. 네. 아쉽게 못 넘었고요. 코스닥은 990포인트 마감했고요. 전일 대비 0.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최근 오름폭 중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서 예, 오랜만에 많이 올랐어요. 많은 분들 특별히 이제 삼성전자로 물렸던 분들이 상당히 행복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코스닥 많이 팔았는데요. 코스피에선 6,800억, 코스닥에서는 1,3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3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1,400억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4,5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야, 슬슬 분위기가 이상하죠. 지금 신흥국들이 계속 강세예요. 네, 난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 어제는 각방꿀이었지만 어떤 댓글러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도기는 일주일 지나면 그게 정말 실현되더라. 나도 모르는 나를 알고 있어. 그랬나? 그랬나 싶은 거예요, 지금. 네. 어제 브라질도 좀 더 올랐죠? 네, 1.5% 정도 강합니다, 지금. 네, 조금 이상하죠, 조짐이. 네. 삼성전자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2.5% 상승했고요. 뭐 전기전자 다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도 2.4%, 뭐 한미반도체, 솔브레인, SNS텍, 유니테스트, 반도체 업종 다 올랐고요.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삼성전자를 10만 7천 원 제시를 했습니다. 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파운드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추정치를 13.5% 나온다라고 추정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난이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이로 인해서 파운드리 업체의 실적이 꾸준히 개선될 것이고 업종 내 탑픽으로는 TSMC, UMC 그리고 삼성전자를 꼽았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제가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인용을 하면서 목표가 하향한 리포트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루 만에 정반대 리포트가 나오고 하네요. 아니, 정반대 리포트는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그분이 또 일종의 시그널 역할을 인간 지표? 그런가요? 인간 지표 역할을 해주셨네요. 네. 네. 그래서 애널의 보고서를 보시면서 그거를 이용하는 법을 꼭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널들도 홍보하는 시점이면 정말 많은 사람이 홍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불법 고리대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못 받게 제도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긴급 라이브 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을 한 거고요. 네.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독일과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율의 사채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저께 여당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15%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 중에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거든요. 네. 20배 하면은 10%입니다. 지금 이미 몇 년째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죠. 24%가 현행인데 당장 다음 달부터는 20%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직 그거 적용도 안 됐는데 또 10%까지 내리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관련 이 대부업계가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그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대부업체를 가시는 분들이 신용도를 따진다면은 1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에서는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담보권도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대출이 굉장히 필요했을 경우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분들 중에서도 신용도가 조금 더 낮은 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대부업체를 찾아가게 되는데 네. 대부업체도 더 적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출 뭐 많이 받지 말자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불법 그 고리대금이 많아졌으면 그건 뭐냐면 비불법 합법 대부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 고리대금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이거는 이건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틀어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공급이 없었어요. 네. 팔지도 않고 짓지도 않고. 그게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과연 관계가 없었을까요? 예. 서울에 집 없는 사람으로서 편하게 얘기합니다. 네. 저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에요. 예.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급이 많았으면은 과연 집값이 이렇게 올랐을까? 수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미 20%로 다음 달부터 내려가는데 이것만 해도 상당히 충격이라는 반응이고요. 아마 여기서 더 내려가면 80에서 90%의 업체가 신규 대치를 중단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 정말 풍선 효과죠, 말 그대로. 그렇죠. 네,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더 이상 수익성 유지가 안 되는 이제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게 금리를 높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5명 중에 10명 중에 1명 떼어서 못 받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금리를 줘야 돼.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업체 주식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업체들의 사실 오랜 리스크로 거론이 됐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리드코프라는 업체가 상장사인데요. 작년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매출은 줄었습니다. 네. 예, 근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래서 왜 늘었는지를 보니까 대손상각비가 300억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신용자한테 대출이 더 안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어떤 면에서는. 저신용자일수록 대손상각비를 뭐 많이 계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줄었다는 거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많이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수익성은 확보를 한 것이죠. 네네. 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뭐 재무제표상으로는 뭐 더 좋아졌지만 사실 뒷면에는 많은 대출 기회를 박탈당한 저신용자들이 있겠죠. 예. 매출이 줄었으니까 회사 주가가 좋을 리는 없죠. 이익이 늘어나도 매출이 줄면은 주가는 좋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그래서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 일도 뒤집어 보면은 그게 과연 좋은 건가 하는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뭘 느끼냐면요. 세상에 확실한 게 없구나. 확정적인 게 없구나. 근데 우리 옛날에 이제 한참 40년대, 50년대, 30년대 이후로 이데올로기의 시대 때는 모든 게 다 확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불확정성의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 옛날에 그걸 이제 인문학에서 연락 차용하잖아요. 그래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정확하게 이건 명확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을 보면 이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냉정하게 양은 뭐고 음은 뭐고 동은 뭐고 선은 뭔지를 같이 보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에서 매년 하는 건데요. 올해 공급사 명단을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공개 중인데요. 뭐 더구전자, 서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뭐 LG 등의 계열사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관련 업체들도 일부 주가는 올랐습니다. 네, 명단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총 13개였고요. 중국 기업이 15개였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비중은 우리가 제일 많죠. 그렇죠. 네, 30% 넘을걸요? 네. 그리고 뭐 하이닉스, 포스코, 영풍그룹, 더구전자, 서울반도체, 뭐 범천정밀 여기는 아마 비상장사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오늘 뭐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13.7%나 상승을 했고요. 잘 아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제 손을 다 거쳐가는 기업들이네요. 네, LG노텍은 3.7% 올랐고요. 서울반도체도 1.3% 올랐습니다. 네, 안 오는 것도 있고요. 자, 이제 어제 올라가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음식료는 사실 조금 랠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잘 고르셔야 되는데 이제 곧 랠리를 뽑을 업종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이제 다시 IT네요. 다시 IT의 시대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안 지루하게 들으신 분은 하나 얻어 걸렸습니다. 각도기가 그러더라. IT랜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죠. 한국 상장사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IT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 서울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효성중공업이 자회사 지능기업을 매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능기업은 도료 그리고 교량 등의 토목 분야의 강점을 가진 도급 순위가 한 52위 되는 중견건설사입니다. 2008년에 효성그룹이 인수한 뒤에 2019년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효성중공업의 자회사가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대우건설 인수전이 굉장히 치열해졌잖아요. 뭐 네.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도 이제 뛰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장사인 지능기업 지분을 48.57% 갖고 있는 이 효성중공업이 이 지분하고 그다음에 채권단의 출자 전환 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합쳐서 예. 한 80% 정도 되는 네. 지분을 전체에 매각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이 매각가는 한 2,800억 정도가 거론이 됐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지분 100%에 대한 기업 가치는 3,500억 원 수준이고요. 오늘 주가가 한 19%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CGV의 전환사채 공모가 어제 기존 주주들 대상으로는 끝났습니다. 근데 청약률이 29.55%밖에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질려서 그래 기존 주주들이. 예, 기존 주주들한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주가 하도 떨어져가지고 이가 갈리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일반 공모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관사 미래에셋 기준으로는 거의 대부분 청약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전환 가격은 26,600원입니다. 네. 현재 시가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7월 8일부터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가가 이 수준을 유지를 한다면 뭐 차익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 사이에 떨어지면은 뭐 없어지겠죠. 네. 네. 청약 기간은 이제 내일까지라서 한번 이거는 또 CGV의 이 자본 확충 관련해서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자본 확충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컨택 상황들이 진짜 그 우리가 이거 될 때 7월달에 백신 백신 그 맞는 그거율이나 뭐 그런 거 따져보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해외에서 또 AMC라는 영화관 업체 주가가 난리 났죠? 더블이 올랐잖아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95%나 상승을 해가지고 또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미모를 번질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뭐 그렇진 않은 모습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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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연준이 올해 말까지 보유 중인 회사채와 ETF를 모두 매각한다라고 아주 큰 뉴스예요. 네. 아주 큰 뉴스입니다. 네, 코로나 직후에 사상 최초로 회사채를 샀어요. 예, 회사채를 샀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작년에.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30일 기준으로는요, 월풀, 월마트, 비자 등의 회사채를 52억 달러 이상 보유 중이고요. 회사채 ETF도 85억 달러 이상 보유 중입니다. 네. 합쳐가지고 한 14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테이퍼링의 시작이냐라고 하기에는 좀 일러 보이긴 합니다. 현재 이제 매달 1,200억 달러 정도의 네. 회사채, 국채와 이 MBS 주택 모기지 네. 800, 400. 네, 요거를 지금 계속 매입 중인데요. 요거는 계속 매입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잔고가 한 7조 달러, 7조 달러. 네. 7조 달러 정도 있어가지고요. 이거에 비해서는 이 회사채 잔고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어저께 한 3% 떨어졌더라고요. 네, 한 6,000대 정도의 리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유압 장치인 브레이크 캘리퍼 볼트가 느슨해져서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지고 충돌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 같고요. 크레딧 스위스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3월에는 29%였는데 4월에는 11%로 낮아졌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거는 아닐 거, 저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네.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시장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고 테슬라의 차량 가격 상승을 아마 원인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아니지. 아이, 저건 잘못된 얘기지. 테슬라는 공급을 많이 해주면 MS가 올라가고 공급이 안 되면 MS가 떨어지는 회사예요. 네. 단순합니다. 살 사람들은 계속 줄 서 줄을 있어요. 섰기 때문에. 네, 줄 서 있기 때문에 저거는 잘못된 분석이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애널리스트들 뭐 CS가 어디고 이렇게 실수 많이 하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네. 왕이 아닙니다. 아니 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요즘에 항상 길게 했는데 네. 오늘은 20분 안 넘었어요. 어제 너무 오래 했어요. 네. 예, 막 30분까지도 하고 이랬었는데 마이크는 없어졌네요.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은 마이크로 돌아. 한번 귀를 약간 고급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포기할 수 없죠? 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마이크를 정비해서 다시 정비해 가지고 돌아오도록 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